특수강도입니다. 아까 특수절도와 똑같아요. 야간 주거 침입 특수강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흉기 휘대 특수강도가 있고, 2명 이상 합동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요거는 합쳐놓은 게 뭐가 돼? 특수강도겠죠. 그런데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라고 있네요. 여기에 경찰제가 한 번씩 나와요. 야간 주거 침입에서 절도하면 특수절도고, 야간 주거 침입 강도가 뭐가 돼? 특수강도인데, 똑같은데, 항공기가 절도에는 없는데 강도에는 있어요. 항공기가. 이거 하나만 자주 나온 거 아닙니다. 정말 어쩌다 한 번씩 나온다 이 말이야. 자동차는 어느 쪽에도 없고, 그 다음입니다. 야간 주거 침입에서 여명 강도인데 상해를 가하면은 자, 이 말이죠. 특수강도가 됩니다. 특수강도가 되면 뭐가 돼? 이 주거침입죄는 특수강도에 포함된 야간 주거침입은 당연히 포함. 이걸 합쳐서 특수강도잖아요. 그러니까 야간 주거침입은 뭐가 돼? 특수강도로 흡수가 되겠죠. 아까 야간 뭐다? 주거침입도 특수절도에 포함이 되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간에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서 재물을 강취하고 이제 하면서 여자를 강간을 하고 때렸는데 돈만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강도상해죄와 특수상해가 되겠죠. 강도, 강간, 미수의 경합법입니다. 그 강도, 강간, 치상죄는 없습니다. 나중에 결과적 과정, 저는 했었죠.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결과적 과정범위 없는 것들 몇 개 암기해놔야 돼요. 포괄일죄가 없어요. 강도, 강간, 치상죄,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는 없어요. 강도, 강간죄가, 이제 포괄일죄가. 그 다음에 이 범죄가 많이 나오는 게 실행착수입니다. 자, 우선 흉기유대 특수강도 이런 것들은 앞에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때야 이거는 그냥 그 폭행협박 했을 때나 또는 야간에 그 문호장보 폭행협박 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뭐가 하나 있냐면 아까 특수절도는요,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플러스 뭐였죠? 정확히 재물손괴입니다. 그러니까 야간에 주거 침입해서 재물을 손괴를 해야만 뭐가 돼? 실행착수였었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거는 특수 강도는 야간 주거 침입 폭행, 재물 손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도 여가 특수하면 재물 손괴가 들어가야 되겠죠.
재물손괴가 들어가야 되는데 야간 재물손괴가 없단 말이에요. 얘가. 그래서 갑은 야간의 강도의사로 을의 창문을 부수다가 잡혔습니다. 창문, 재물손괴. 아직 뭐가 아니다? 특수절도 실행착수 아닙니다. 야간에 재물을 절차해서 뭐가 돼? 이때는 특수절도 실행착수 맞죠? 재물손괴니까. 에? 야간 재물손괴가 야간 특수절도 돼요. 왜? 법에 있잖아. 특수절도 301항 제1항 야간에 문호 장벽 등 손괴잖아. 특수강도 없다니까 이게. 이게 없어. 특수강도 실행착수는 야간 뭐야? 주거 침입을 해야 돼. 재물손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입니다. 야간 주거 침입인데. 요거 꼭 알아야 돼. 보통 이 포괄일죄는 압범죄가 실행착수죠. 그런데 이 야간 주거침입 특수강도는요, 판례가 2개 있습니다. 야간 주거침입도로 본 판례가 하나 있고, 폭행협박으로 본 판례가 있어요. 2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요, 야간 주거 침입할 때 실행착수로 본 게 원칙입니다. 1번. 그래서 갑과 을이 야간의 강도사로 피해자 집에 출입문과 창살을 통하여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자 혼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시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나자 도망을 가다가 잡혔습니다. 뭐다? 실행착수했죠? 특수강도 미수가 됩니다. 그런데입니다. 갑은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남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집에 사는 10살짜리 꼬맹이가 나온 걸 보고요, 목욕하고 나온 걸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강간했습니다. 자, 이 경우 방금 배운 이론대로 한다면 강도가 뭐 한 거야? 이미 실행착수 했잖아. 특수강도가 강간한 거지. 특수강도 강간죄 몇 년 이상? 10년 이상 사형까지 시킵니다. 당시는 사형을 시켰습니다. 이게 당시에는 91년도에는 가정파괴범 해갖고. 자, 여기를 재판했던 재판장이 아마 이해창이었을 거예요. 이해창인가 주심이었나 재판장이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해창에 관련된 재판인데 여기를 사형을 시키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묘한 이론을, 대단한 이론을 치는 거예요. 얘가 사형이 안 되려면 강도가 안 돼야 되겠지. 그래서 야간 주거 침입의 특수강도 실행착수는 뭐다? 폭행협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 꼬맹이를 폭행협박한 것은 강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 하려고 한 거다? 강간하려고 한 거라는 거야. 응?
그래서 이때는 뭐가 아니다? 강도 강간이 아니고 강간죄만 된다는 거야. 알았지? 얘가 재물을 안 가지고 나왔으니까. 이 판례에서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야간에 흉기 들고 강도소라 들어가서 뭐 여자를 강간했다 글자 나오잖아? 그때는 언제 실행착수다? 요거는 강간했을 때야. 이거는 폭행협박해야만 강도죄 실행착수야. 네? 특수강도. 네? 나머지는 뭐다? 그냥 야간 주거침입시고. 아주 이상한 판례가 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인질강도야 뭐 의미가 없고 읽어보면 될 것이고 그 다음입니다. 자, 강도죠. 강도가 고의로 상해를 피우면 뭐가 돼? 강도 상해죄. 과실로 하면 뭐가 돼? 강도 치상죄죠. 됐죠? 그래서 수인이 재물 강치 의사로 피해자를 상해를 했습니다. 그럼 뭐가 돼? 강도 상해죄 무슨 범? 공동정범입니다. 재물을 가져가든 못 가져가든 관계없죠. 이건 관계없잖아. 얘가 어떤 재물을 가져갔던 재물을 취득했던 못했던 이익을 취득했던 못했던 관계없잖아요. 뒷범죄가 있으면 있습니까? 그래서 1인이 몰래 피해자의 돈을 꺼내가서 사용을 했든 안 했든 관계없이 전원 다 뭐가 돼? 강도 상해죄 무슨 범이다? 공동정범입니다. 이걸 했든 안 했든 관계가 없다는 거야. 뒷범죄가 뭐한다? 기수미수를 결정하니까. 그런데 그건 고전적인 문제고 그러니까 이 강도 상해라는 것은 원래 언제 발생해야 돼? 이 강도라는 걸 하는 기회에 발생해야 되잖아. 두 개가 뭐가 있어야 돼? 인과관계가 있는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강도가 끝난 다음에 발생한 게 이게 과연 강도 상해죄가 되냐 이 말입니다. 하나 빼먹고 넘어갔다. 다시 한번 337조.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하면 무기 7년 이상. 그래서 고의도 7년 이상이고 과실도 몇 년 이상이야? 이것도 한번 읽어보거든. 고의와 과실을 구별할 필요가 없는 범죄 이렇게 물어볼까도 몰라. 강도 상해와 강도 치상죄야. 이거는 고의와 과실을 구별할 필요가 없죠. 형량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형량이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문제는 뭘 자꾸 물어보냐면, 자, 여기입니다. 지금 요게 강도의 수단, 여기서 폭행 협박은 지금 강도 여기 수단이잖아요. 강도 수단. 강도 수단. 그러니까 이 상해가 지금 강도하는 도중에 발생된 거죠. 당연히 강도 상해죄 맞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요 상해는 지금 뭐를 통해서 이제 폭행 협박을 통해서 요 상해가 나오는데 이 폭행은 강도의 폭행이 아니잖아.
강도 후니까 이 폭행, 강도의 폭행이 아니잖아요. 강도의 폭행이 아닌 다른 폭행으로 상해를 당했을 때 이 강도 상해죄가 되냐? 최근에 여기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돈을 빼앗았습니다. 강도 끝났습니다.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계속 때려 상처를 줬습니다. 여러분, 강도상해죄는 죄가 이게 7년 이상입니다. 강도상해죄가. 강도죄는 3년 이상입니다. 그러면 돈을 빼앗는 과정에서 상처가 나면 죄가 몇 년 이상이야? 7년 이상인데, 나는 더 나쁘다고 생각한 새끼가 돈 빼앗았으면 집에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안 보내주고 두들겨 패는 새끼는 더 나쁜 새끼지. 그 새끼는 죄가 몇 년 이상이야? 3년 이상이라는 겁니다. 맞잖아요. 강도죄니까. 어차피 상해죄는 뭐 흡수가 되니까. 응?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판례가 변경된 겁니다. 새로 나온 겁니다. 이 상해가 강도에 의해서 발생된 경우 당연한 강도상해죄입니다. 그런데 이 상해가 강도에 관련된 상해가 아니에요. 강도가 이미 끝났어요. 네? 라고 하더라도 이 상해가 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밀접한 관련. 이때는 뭐가 돼? 강도상해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 범행의 수단이 아닌 폭행에 의한 상해입니다. 그래서 강도상해죄 상해는 반드시 강도의 수단인 폭행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강도 수단이 아닌 폭행이죠. 강도 수단 폭행이 아닌 폭행이잖아요. 폭행에 의한 상해가 발생해도 뭐가 된다? 강도상해죄가 됩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게 뭐야? 강도 후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계속 상해를 가면 뭐가 해야 돼? 강도상해죄입니다.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도 강도상해죄. 자, 상해가 발생,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많이 적어놓은 거예요. 혹시 여러 가지 형태로 똑같은 문제야. 강도가 기숙이 이르기 전에 상해, 뭐 당연히 강도상해죄가 되고, 강도가 이미 기수가 된 후에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해를 가해도 뭐다? 강도상해죄입니다. 강도 후에 재물을 빼앗은 후 강취행위와 상해행위에 쌓인 시간 공간적 간격, 강도범에게 감금된 피해자가 도주하려는 경우 전부 다 뭐다? 강도상해죄입니다. 이해되죠? 이건 강도 후에 별개의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죠? 강도상해죄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상해가 아닌 겁니다. 우선 그 상해가 범죄자가 일으킨 게 아니고 피해자가 강도범을 잡는 과정에 자기 스스로 입은 상처는 범죄자가 책임질 필요 없죠. 1번이야. 두 번째입니다.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우리는 상해가 아닌 게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동전 크기만한 멍, 조그마한 멍이 나온다 했지. 암기해야 돼요. 자연 치유가 된다. 자연이 치료가 돼. 병원 안 가도 돼. 자연 치료가 되는 거. 그 다음에 그 머리카락 있죠. 머리나 희연 같은 거 깎아버리는 건 상해 아니에요. 세 개 암기해 놓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상해예요. 다 상해입니다. 나머지는. 다 상해고요. 그 다음입니다. 강도 살인 치사입니다. 살인은 이제 고의로 죽인 거고 치사는 이거는 형 다릅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고 치사는 뭐죠? 무기심령입니다. 그러니까
살인과 치사는 구별해야 됩니다. 살인은 고의가 있는 거고 치사는 없는 건데. 그리고 이제 강도 살인죄가 되면 당연히 살인은 흡수가 되죠. 어디로? 강도 살인죄로.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 머리 부분을 3분간 눌렀습니다.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 누른 것은 치사가 아니라 뭐다? 살인입니다. 이미 사망을 뭐한다? 예견하고 있었다는 거죠. 인용하고 있었다는 거야. 치사 아니에요. 뭐다? 강간 살인입니다. 고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강도 범행 직후 경찰관에게 붙잡혀 파출소로 연행하던 자가 갑자기 경찰관을 찔러 죽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게 강도가 사람을 죽였으면 뭐가 돼? 강도 살인죄고요. 강도가 이미 끝났다고 본다면 강도죄와 살인죄 뭐가 돼? 경합범입니다. 그러면 살인죄가 5년 이상입니다. 5년 이상. 강도 살인죄는 무기징역입니다. 최하가. 죄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게 강도가 끝난 거로 볼 거냐, 행위가 안 끝난 거로 볼 거냐는 겁니다. 여기 쟁점이 된 거예요. 경찰관들이 이제 자기 동료가 죽었으니까 뭐야? 강도가 안 끝났다. 좀 연행 도중에 있었지 않냐? 이게 강도 살인죄라 했던 거고, 변호사는 행위는 이미 끝났지 않냐? 연행 중에 있으니까 행위 끝난 거 아니냐? 이래 봤던 거예요. 뭐 어떻게 보든 할 말은 없죠. 근데 판례가요. 연행 도중으로 그것은 행위가 안 끝난 거로 보여요. 그래서 뭐가 돼? 강도 살인죄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는 뭐 암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입니다. 난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생각합니다. 채무자입니다. 채무를 면탈. 돈을 안 갚으려고 채권자를 죽인 경우입니다. 사람 죽였는데 이게 강도가 되냐? 강도가 되면 이제 뭐죠? 강도 살인죄고, 강도가 안 되면 강간죄가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나는 그 강도 살인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범죄자가 자기가 채무를 면탈, 채무를 안 갚으려고, 그러니까 이익이죠. 이익, 채무를 안 갚으면 되니까 그 이익할 의사가 있었잖아. 그래서 나는 강도 살인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판례는 나하고 좀 다릅니다. 판례는 비록 강도 채무를 면탈할 의사, 강도 의사가 있었지만 면탈의 가능성, 돈을 안 갚을 가능성이 있으면 강도고, 가능성이 없으면 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이제 채무를 이제 면탈, 면제인데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봐요. 면탈할 가능성이 있냐 없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면탈할 가능성이 있었으면 뭐가 돼? 강도 살인죄고, 면탈할 가능성이 없으면 강도가 아니니까 뭐만 되는 거야? 살인죄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택시 요금을 안 주려고요. 택시 요금 채무죠. 면탈할 생각으로 택시 기사를 칼로 찔러 죽이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망가 버리면
이제 그 택시를 누가 탔는가 알 수가 없죠. 면탈의 가능성이 뭐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 살인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술집에 피고인과 술집 주인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술집 주인을 살해하고 도망친 겁니다. 면탈할 가능성이 있죠. 둘밖에 없었으니까. 강도살인죄가 되는데. 자, 세 번째입니다. 갑거리 공모하여 채무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 병을 살해했는데 갑의 병의 채무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병의 상속인도 이 채권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차용증 다 받아놨습니다. 면탈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아니야? 강도죄가 아니고 뭐만 돼? 살인죄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채무자가 채무를 돈 안 갚으려고 채권자를 죽인 경우가 무조건 강도가 아니고 채무의 면탈 가능성이 있냐 없냐로 구별합니다. 그래서 면탈의 가능성이 없어서 강도가 아니고 살인죄만 된다는 판례가 바로 3번 판례 하나 있어요. 그 다음입니다. 강도가 강간한 경우의 강도강간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인데 역시 실행 착수는 폭행 협박이고 기수미수는 강간이겠죠. 주의할 것은 강간범이 강도를 했다 그러면 강도 후에 강간죄와 강도죄 경합범, 강간 강도죄란 범죄는 없습니다. 그리고 강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재물을 강취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한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했다 그러면 강도 강간 치상죄가 아닙니다. 왜? 이 범죄가 없어요. 포괄일죄가 안 됩니다. 이런 범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강도가 상해를 가했으니까 무슨 죄? 강도 상해죄와 맞죠? 강간했으니까 뭐가 돼? 강도 강간죄가 되고요. 한 현장에서 한꺼번에 일어나는 행위죠. 하나의 행위입니다. 상상적 경합의 행위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때문에? 그 강도 강간 치상이라는 범죄가 없어요. 없어. 형법이 없다는 거. 그리고 강도 상해죄가 되면은 당연히 강도 기수미수는 어디로? 상해로 흡수가 되겠죠. 강도 상해 넓은 개념이잖아요. 흡수가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강간범이 강간 행위 후에 강도로 하면 경합범이고 강간 도중에 하면 강도강간죄가 된다. 강간범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강간 중입니다. 아까 했었죠. 재물을 탈취하면 그 순간 강도죄가 되고 강간하면 강도강간죄가 됩니다. 그러면 이때 강도강간을 하면서 피해자가 자신의 재물 탈취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도 있겠죠. 돈을 가져간 거를. 응? 워낙 겁에 질렸으니까 지금 저 새끼가 돈 빼가는 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알든 모르든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강간 피해자와 강도 피해자가 동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장에서 강도범이 강간하면은 뭐가 돼? 강도 강간입니다. 그거예요.
피해자가 동의할 필요도 없고요. 피해자가 재물 탈취 사실을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갑과 을이 데이트하는 현장에서 갑에게는 돈을 빼앗고 을녀를 강간하면 강도 피해자와 강간 피해자가 다르죠. 이것도 강도 강간죄입니다. 2번도 같은 경우고, 해상 강도죄는 뭐 별 중요한 건 아닌데요. 해적들입니다. 해적. 바다 해적. 그러니까 이거는 혼자는 안 돼요. 이거 집합범이라고 합니다. 집합범. 여러 명 있어야 돼요. 집합범. 필요조건범이 필요조건범. 다중의 위력. 엄청 많이 오네. 해상에서 선박을 강치. 선박 내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치. 해상 강도 다치게 한 걸 뭐 상해치상, 강도 강간하면 사형인데, 여러분, 그거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해상 강도가 강간하면 사형 무기징역이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 중에 하나예요. 뭐가? 해상 강도 강간입니다. 이건 사람을 안 죽였어요. 안 죽여도 죄가 뭐야? 사형 무기입니다. 그런 범죄들 많습니다. 그다음에 상습범 있고 미수범. 원래 무슨 결과적 가정범, 미수범 처벌 안 하죠. 근데 처벌한 거 강도치사상, 인질치사상, 현주건조물 일수치사상은 미수범 처벌합니다. 이것도 결과적 가정을 조심해라 그랬고, 재산범죄에서 예비음모를 처벌한 것은 뭐다? 강도죄만 예비음모 처벌하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강도죄입니다. 요거 엄청나게 조심해야 됩니다. 중강도. 요거만 하고 오늘 그만할 거예요. 절도가입니다. 절도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체포를 면하려고. 체포를 안 당할 목적. 증거를 인멸할 목적. 재물 탈환, 이미 훔친 거 안 뺏기려고 재물 탈환한 거 목적으로 사람을 폭행 협박하면 강도에 준해서 처벌합니다. 이 범죄 여가 실행 착수입니다. 여가 기스미수를 결정합니다. 아까 포괄일죄는 뒤가 기스미수 결정했었죠. 중강도는 절도가 기스미. 요거 하나만 예외가 있어요. 나머지는 다 뒷범죄 기스미수 결정해요. 여기는 여가 기스미수 결정합니다. 요것만 조심하면 돼요. 여기 중강도죄예요. 근데 시험에 무지하게 나옵니다, 이거. 이건 절도범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체가 딱 정해져서 누구라고? 절도범입니다. 목적범이고, 폭행 협박이 절도 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후강도죄라고 그러고, 강도와 차이점입니다. 강도는 예비음모를 처벌합니다. 근데 중강도는 처벌 못합니다. 왜? 중강도는 강도죄가 아니에요. 뭐라고? 이거 절도죄입니다. 절도죄. 처벌 못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강도 객체는 재물도 되고 이익도 되지만 중강도는 이게 무슨 범이라고? 절도범입니다. 이익은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화살표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시험에 나옵니다. 술값을 안 주려고요. 술값에 주인을 폭행하고 도주해버렸습니다. 체포를 하려고.
술값은 재물이 아니라 이익이죠. 술값 안 주고 도망간 것은 절도죄 아닙니다. 무죄야, 무죄. 그래서 술값을 안 주고 도망가려는 사람을 술집 주인이 잡으자 체포를 면탈하고 폭행하고 도망가서 뭐가 아니다? 중강도가 아니에요. 왜 아니다? 술값을 안 주고 도망간 것은 뭐가 아니니까? 절도죄가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 조심할 것은, 그러면 조심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함정에. 그럼 이거는 뭐가 돼요? 중강도죄가 아니죠, 이거는. 중강도 상해나 강도 치상이 되겠죠. 이건 중강도 아니죠. 왜? 여가 중강도잖아. 폭행 협박까지 한 경우만. 이거는 뭐야? 중강도가 아니라 뭐야? 중강도 상해, 중강도 치상이잖아요. 이 범죄의 기수미수는 이거로 해요. 무지하게 조심해야 돼. 절도미수가 체포를 면하려고 폭행하면 뭐야 돼? 중강도 미수야. 에? 절도미수가 체포를 면하려고 폭행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어. 뭐가 돼? 강도상해. 무슨 범위야? 기수야. 기수. 중강도만 뭐야? 이것이 절도가 기수미수를 결정하고 중강도만. 나머지 건 아니야. 조심해라 그랬어. 자, 분석. 절도범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절도범이 일단 체포가 되었으나 신병이 확보되지 않았다. 아직 경찰에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경찰에 인도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절도가 안 끝난 거로 봐요. 신병 확보 전이니까. 그래서 이때의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폭행하면 뭐가 돼? 중강도죄가 되겠죠. 실행 착수. 낮에 절도사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을 했는데 체포를 면하려고 폭행했다. 절도범 아니죠. 낮에 들어갔으니까. 뭐가 돼? 주거 침입죄와 폭행죄만 됩니다. 야간에 절도사로 들어갔습니다. 체포를 면하라고 폭행하면 뭐가 돼? 중강도죄입니다. 왜? 야간 주거침입 절도는 언제야? 야간 주거침입이니까. 그래서 요 중강도로 항상 뭘 했는가 먼저 봐야 돼? 절도 실행착수를 먼저 봐야 돼. 절도 실행착수 했나 안 했나. 기수는 뭐로 결정한다? 절도로 합니다. 보통 기수미수는 뒷범죄를 하는데 선행범죄를 하는 유일한 경우가 바로 여기입니다. 갑은 새벽에 술집에 들어가 진열장에는 양주 45병 훔치다가 종업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하고 손을 깨물고 도망쳤다. 중강도 미수, 절도 미수입니까? 조심할 거는 중강도 상해 기수미수는 뭐래? 상해로 합니다. 후행범죄로. 갑이 절도를 하다가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는 상해를 입혔죠. 절도 목적에 관계없이 뭐가 돼? 절도상 기수범이에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재물 탈환한 거나 체포 지혜적인 어느 하나적 목적인데 절도가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손을 뿌리쳤다. 이건 목적이 아니지. 반사운동이라 이 말이야. 확 잡고 뿌리친 것은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강도가 아니에요. 다음에 두 번째, 피해자가 체포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중상해를 가하고자
엄청 무서워서 소뚜껑 이렇게 막아, 소뚜껑으로. 이건 체포를 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안 죽으려고. 중강도 아닙니다. 3번입니다. 절도가 재물을 물색하던 중 주인을 발견했습니다. 이때 폭행을 하고 재물을 강치, 함정에 잘 나옵니다. 이 폭행을 왜 했죠? 돈 뺏으려고. 돈 뺏으려고 폭행한 거잖아. 폭행과 재물을 강치했잖아요. 이건 강도죄입니다. 중강도죄 아니에요. 중강도가 되려면 세 개 중 체포를 면하려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재물탈환한 건데, 재물탈환한 건 이미 훔친 물건 안 뺏기려고 하는 뜻이란 말이야.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절도 피해자가 잠을 자다가 이마를 맞고 잠이 깼습니다. 이렇게 왔어. 비로소 맞은 걸 알았다. 이것은 얘가 그 피해자 잠자는 사람을 때렸다 이 말이죠. 이마를 발로 찼다는 것은 체포 아니죠. 체포를 면하고도 아니고 증거를 인멸할 생각도 없었고 그 자리에서 읽어봤을 때 중강도가 안 됩니다. 폭행 협박은 뭐 톡 같고요. 그 다음입니다. 절도가 체포를 면하려고 폭행 협박을 하면 이게 뭐가 된다고? 중강도가 됩니다. 절도는 중강도로 뭐가 돼? 당연히 뭐가 된다? 흡수가 되겠죠. 예? 그런데 폭행당한 사람이 경찰관이야. 경찰관을 폭행하면 뭐가 돼? 공무집행 방해죄지. 그러면 행위는 하나인데 죄가 몇 개야? 2개. 무슨 범? 상상적 경합이 되겠습니다. 강도가 체포를 면하려고 폭행했습니다. 경찰관을. 강도가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했단 말이에요. 경찰을. 그럼 뭐가 돼? 공무집행 방해죄. 중강도죄 아니죠? 아니잖아요. 중강도는 누가? 절도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 강도죄와 공무집행 방해죄. 무슨 법? 경합범. 아주 쉬운 문제잖아요. 절도가 체포를 면하려고 하면 절도는 뭐가 돼? 중강도. 절도는 흡수되잖아요. 중강도로. 상상적 경합범. 강도가 체포를 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뭐만 돼? 공무집행방해죄야. 중강도 아니에요. 맞죠? 중강도 누가 폭행해야 돼? 절도가. 그 다음 세 번째.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여러 명을 피해한 거. 여러 명이야. 여기서 폭행을 여러 명에게 한 거야. 여러 명에게. 2명에게. 얘도 몇 개야? 하나의 공무집행방해죄, 2명에게도 뭐다? 하나의 중강도죄가 된다는 게 판례예요. 여러 명을 폭행해도 체포를 면하려고 하나의 중강도죄, 하나의 공무집행방해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고인이 지하주차장 승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공구를 뒤지던 중 도난경보장치를 듣고 출동한 경찰관 갑과 을에 대해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둘이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몇 개의 공무집행방해죄? 하나입니다. 하나. 2명 경찰관. 이것만 그래요. 그리고 상해를 입었으니까 뭐가 돼?
강도 상해죄 무슨 범위다? 상상적 경합범위다. 이것만 그런다 그랬습니다. 다른 데서는 경찰관 2명 때리면 2개의 공무집행방해죄예요. 중강도만 뭐야? 하나의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기타. 절도가 이미 끝난 다음입니다. 이때는 체포면탈하려고 폭행해도 뭐가 아니야? 중강도 아니죠. 절도 끝나버렸으니까. 그래서 피해자 집에서 절도 범행을 마친 지 10분이 지났고 집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절도범이에요. 절도 누가 봐도 행위 끝났잖아, 이거는. 응, 버스 기다리고 있잖아. 다 끝나고, 근데. 이때 이제 피해자가 쫓아오자 체포를 면하라고 폭행을 가했다. 중강도죄 아니에요. 절도 끝났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아닙니다. 하지만, 절도범이 추격 중에 있습니다. 추격을 당하고 있어. 이건 누가 봐도 절도 안 끝나죠. 추격 중에 있었으니까. 이때 폭행한 뭐가 돼? 중강도죄가 됩니다.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공동정범은 한 명이 한 것은 뭐다? 다른 놈도 뭐가 돼? 일심동체죠. 동체고. 그러면 이제 공동정범 하나가 결과적 가정분을 보냈을 때, 결과적. 이때 그 나머지 것에 책임을 지냐 안 지냐에 대해서 우리 배웠잖아. 결과적 가정범. 결과적 가정범의 공동정범은 이것을 뭐한다? 공모고, 이것은 중한 결과는 공모가 아니죠.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어야 돼?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으면 뭐가 돼? 공동정범이 되고, 없었으면은 공동정범이 아니죠. 맞잖아요. 이거예요. 그럼 강도치사죄 공동정범은 일단 뭐를 모의해야 돼? 강도를. 그 다음에 강도치사에 대한 공동정범은 그 나타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냐 없었냐지. 그러면 이 절도를 2명이 모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중강도 치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어. 한 명이. 그럼 다른 한 명은 공동정범이 되냐 안 되냐는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으면 뭐가 돼? 강도치상의 공동정범. 이 중한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으면은 절도죄 공동정범. 그렇게 되겠죠. 그겁니다. 그러면 예견할 수 없었다는 판례는 2개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판례가 좋은 판례는 아니지. 그래서 암기해야 돼. 나머지는 무조건 예견할 수 있었던 거야. 1번이 많이 나옵니다. 절도범 각거리 추격하여 을이 이제 체포가 돼서 동네 사람에게 인계된 후 1km 더 추격하여 갑을 체포하러 가자 갑이 상해를 가했습니다. 갑은 그러면 이제 강도 상해죄죠. 이때 을은 상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으면 강도 상해죄 공동정범, 예견할 수 없으면 절도죄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판례가 예견할 수 없었답니다. 요거 하나만. 2번째는 안 나와요. 거의 너무 길잖아요. 절도를 공모한 후 공모자가 사전에 양해 연락이 없었고 빈가게라고 들어갔는데 소리가 나자 도망을 쳤는데 갑이 몸이 뚱뚱해가지고 못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피해자를 폭행협박하는 경우 이제 갑은 당연히 강도치상죄가 되겠죠. 이때 먼저 도망간 을은 그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고 나머지는 다 인정됩니다. 2번 같은 거 인정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아까 우리 특수강대가 흉기위대 특수강대죠. 흉기위대. 그럼 흉기는 언제 있어야 돼? 폭행협박 시입니다.
요게 지금 강도의 폭행이잖아요. 이 폭행 협박 시에 뭘 있어야 돼? 흉기를 먹어야 돼. 특수 강도로 처벌됩니다. 절도 아닙니다. 자, 절도와 강도의 죄를 물어봤네요. 1번입니다. 아까 했었죠. 동거 중인 여자가 죽자 가방 들고 나온 것은 절도 아니죠. 사자 점유 상습점 인정 안 하잖아요. 2번 아까 많이 나왔었죠. 자신의 자동차를 동거 생활 있는 가백에 주면서 이자를 줬죠. 그리고 몰래 타고 가버리면 뭐가 돼? 절도죄입니다. 3번입니다. 여관에 들어가 관리인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고 돈을 빼앗고 각 객실에 들어가 각 투숙객들을 폭행했네. 돈 뺏었으니까 피해자가 여러 명이죠. 폭행도 각각 여러 개 있죠. 수교 강도죄가 뭐가 돼? 실체적 경합이 됩니다. 3번. 강도는 그 권리 의무 영상에서 없어. 그 민법, 사법은 민법입니다. 민법상 그 이익이 효력이 있나 없나 관계없이 그냥 취득하면 뭐가 돼? 재산상 이익이 되는 겁니다. 취득만 하면은. 그 다음에 옳지 않는 것. 강도살인죄는 실행 중 직후 관계없다는 거고요. 강도범을 잡은 사람을 30m 끌고 갔음 폭행하면은 강도 후에 상해를 가했죠. 뭐가 된다까? 강도 상해죄라 했어요. 관계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아까 야간 주거침 야간 주거침입 강도인데 강간했으면 이때 그 실행 착수는 언제라고? 폭행 협박 시. 예? 주거침입 시 아니랬던 거 있잖아. 그래서 이때 그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강간한 것은 아직 강도 실행 착수를 안 한 거란 말이야. 강간죄만 된다.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사람을 죽이면 뭐가 돼? 강도 살인죄. 3번. 강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1번. 자, A집에 침입하여 TV를 훔쳐 나오다가 아내 B가 소리를 지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잘 봐야 돼. A를 때리고 B를 2명을 때렸습니다. 몇 개의 중강도죄? 하나. 상해를 입었으니까 뭐가 돼? 하나의 강도. 꼭 조심해라 그랬어. 과거 옛날에는 외국에 나왔어. 2명의 경찰관을 폭행 몇 개의 공무집행했지? 하나. 여기 나왔네 이번에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1번에 2번입니다.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를 가했습니다. 죄책이 뭐야? 강도, 중강도 상해죄지. 맞잖아. 상해를 가했으니까. 기수미수는 절도가 아니라 뭐로 해? 상해를 한다 그랬어요. 중강도만 기수미수를 뭐로 해? 절도로 하고, 강도 상해, 강도 강간, 살인 전부 뭐로 한다? 뒷범죄를 한다 그랬잖아. 중강도만. 그래서 2번 틀렸어. 절도 목적에 따라 강도 상해죄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거 아니고 뭐에 따라서? 상해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상해에 따라서. 3번. 갑과 합동하여 강도하던 중 을이 사람을 살해했습니다. 이때 살인에 대해서 공목 없으면 강도살인죄가 안 됩니다. 맞죠? 공목 없는데. 다만 살인을 예견할 수 있었으면 뭐가 돼? 뭐 치사죄는 되겠지. 예견할 수 있었으면.
그 다음에 4번. 재물을 강취하려고 했으나 가진 것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강간의 미수에 그치면 뭐가 돼? 강도, 강간, 미수와 강도치 행위는 하나입니다. 당시 그 한 현장이잖아. 이걸 접속범위라고 합니다. 한 현장. 그래서 상상적입니다. 하나의 행위. 마지막 문제입니다. 강도 및 중강도. 술값을 안 주려고 도망쳐버렸습니다. 중강도 아니죠. 술값 뭐가 아니야? 절도가 아니거든. 채무 면탈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했을 때 면탈의 가능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강도 살인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상속인도 있고 상속인에게 채권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어. 면탈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강도 살인죄 아니고. 자, 절도범이 폭행 협박할 때 흉기 가지고 있어. 그럼 뭐가 돼? 특수강도죄로 처벌되죠. 폭행 협박할 때. 4번. 자, 특수절도의 공범들이 도망가다가 다른 한 놈이 상해를 가면 이제 강도상해죄인데, 다른 도망간 놈을 예견할 수 있으면 강도상해죄 공동정범되죠. 이 경우 아까 예견할 수 없는 게 두 개밖에 없잖아. 그 경우 아니니까 공정되고. 절도범이 아직 신병이 확보되기 전에 하면 절도 안 끝난 거죠? 중강도죄가 된다. 여기까지 했네요. 그리고 다음 시간은 그 중요한 사기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산범죄인데 아직은 막 그렇게 어려운 데는 없어요. 그래도 절도나 강도, 아까 친족, 상도 이런 데 틀리면 안 됩니다. 여기는 점수 주려고 주는 데입니다. 그래서 재산범죄가 한 3문제 나오는데 이런 데서는 잘 안 나와요. 그럼 어디서 나옵니까? 쉽기 때문에 점수 주려고 내는 거고, 다음에 하게 될 사기, 횡령, 배임 요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쉬운 거 틀리면 안 돼요.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